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신임 임원진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신임 임원진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쪽 저의 오른편 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텍사스 한인 공인회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서윤교입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싱글벙글 쇼에 한번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신임 부회장님, 총무님, 감사님께서 각자 인사말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직을 1년 동안 맡게 된 이성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총무를 맡은 장명선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신임으로 오신 저희 서윤교 회장님과 이성호 부회장님을 잘 보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의 최만섭 감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하신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신임 임원진 여러분들 서윤교 회장님, 이성호 부회장님, 장명선 총무님 그리고 최만섭 감사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요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어떤 핫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장 회계사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많이 받으신 아이들 융자 슬기로운 아이들 사용법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아이들, 아이들 아니고요. 이게 EIDL 그러니까 경제피해 재난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요새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이긴 한데 이제 융자는 신청을 했는데 덜컥 이제 받고 보니까 마냥 좋아할 게 아니더라. 주위에서 좀 우려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까지 론을 받을 수 있을지 받아야 할지 어떤 불이익이 혹시 또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카더라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융자가 맞는 겁니까? 네, 이거는 융자 맞고요. 네. 탕감 PP처럼 탕감되지 않고 1년 거치 29년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3.75% 융자입니다. 13개월부터 시작해서 융자를 29년 동안 갚는 거예요. 네네. 원래 한도액은 200만 불까지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명 신청자당 15만 불까지 제한을 15만 불까지. 네, 최고 15만 불까지 대부분 받으셨고요. 네. 중도 상환하셔도 페널티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융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탕감이 되는 PPP와는 다르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조건은 참 좋은데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융자만 내가 필요한 곳에 이제 쓰고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론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는 건죠. 네, 지금 다들 보시면 쉽게 융자를 받으시다 보니까 그냥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사인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론 어그리먼트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 론 자체의 특징이 쉽게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보통 우리 융자 받으시려면 많이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온라인에서 사인 딱딱 하고 이렇게 해서 받으신 그렇게 좋은 조건인 대신 그 대신 융자 사용처에 대한 제한하고 그다음에 차용자의 의무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방 재해 선포 지역에 한해서 SBA에서 제공하는 긴급 비즈니스 운영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용처는 론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기는 워킹 캐피탈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미가 재난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 캐피탈이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을 할 때 쓰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네네. 렌트나 페이롤 아니면은 유틸리티, 마케팅 코스트, 인벤토리 등등 이렇게 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비즈니스 수입에 이제 뭐 급여, 렌트, 물건값, 뭐 고정 비용 뭐 이런 거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용처에는 전혀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계약서에 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쓰지 말라는 내용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구체적인 게 오너의 인출, 배당도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보너스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네네. 그 기존 대출금의 상환, 또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 이런 네. 것도 안 되고요. 어. 또 뭐 어떤 빌딩을 산다든지 또 중요한 자산을 더 많이 구입하겠다 이런 것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요즘 그 협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기존의 높은 이자율의 융자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다른 대출금이 워낙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걸 대체해서 좀 갚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최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 네네.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어려운 상황에서 비즈니스 현상 유지를 하는 데만 사용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럼 그 빌리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는 있는데 어떤 의무 조항이 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까 굉장히 뭔가 까다롭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무 조항들이 있는지요? 일단 융자를 받으시게 되면요. 네. 2만 5천 불을 넘는 융자를 받으시면 모든 비즈니스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 상환 전에는 그 비즈니스 매각 같은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 하는 그 회사가 담보로 설정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담보 제공을 위해서 차용자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특별히 하실 건 없고요. 네. 융자금을 받으시면 SB에서 융자 제공을 바로 융자 하신 분의 UCC 파일링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이 모임을 하면서 네네.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했더라고요. 융자 받으시고 한 2, 3일 내에 그게 린 파일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SBA에서 그 사람이 이런 걸 받겠다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차라락 다 들어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빼박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보험 가입 그러면은 그거 그 많은 거를 언제 그렇게 빨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그 업무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까요? 그러게요. 요새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렇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UCC 파일링이 됐다는 게 결국은 담보가 설정이 되고 린이 걸려갖고 누구든지 이제 이걸 팔거나 사거나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장보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매매가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문제는 융자 후에 지금 현재 융자 우리 받으신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저드 인슈런스를 본인이 가입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SBA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의무를 이행하셔야 돼요. 해저드 인슈어런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머스트인 거죠. 네.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는 거는 이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비용 부담이 어쨌거나 되잖아요. 저희가 힘들어서 이런 거를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좀 번거롭거나 뭐 비용이 조금 또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SB에서는 세 번째로 의무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게 좀 터프한 부분인데요. 매년 결산 후에 3개월 내에 결산 재무제표 또는 SBA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장부 기록 보관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상환 후 3년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융자받은 금액 사용처 관련해서 인보이스나 아니면 캔슬 책 그리고 영수증을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하고 또 3년 이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나온 그 캔슬드 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어떤 건가요? 이제 책을 발행을 하고 은행에서 결제가 되어서 클리어가 된 수표를 말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은행의 뱅크 스테머를 보시면 같이 이미지 파일로 해서 같이 스테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체크를 쓴 기록이 은행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돈을 썼는지가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요즘은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1년치 거를 보관하는 것도 어려운데 5년에다가 또 뭐 3년 기록을 더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하느라고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맞아요.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또 비용 문제 면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SBS 명시한 게 네. SBS 서면으로 요구를 했을 때 Accountants Review Report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또한 비용이 네.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계속해서 이제 뭔가 회계 용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는 계속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여쭤봐야만 되는데 어카운트 리뷰 리포트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요? 리뷰 리포트는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저희가 회계학에서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디트 서비스, 그다음에 리뷰 서비스, 그다음에 컴파일레이션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로 단계가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컴파일레이션 서비스 이상을 가질 않아요. 네네. 그리고 리뷰 리포트를 원한다 그러면 만약 그쪽에서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스페셜리 따로 또 회계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2배 이상을 따로 내셔야 되는 정도의 비용이고 네. 보통 이 정도 리뷰 리포트를 요청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보통 융자를 받는 경우에 네. 보통 수백만 불 정도 융자를 받을 때 겨우 요청받는 정도의 네. 리포트인데 이거를 요청한다는 게 좀 일반인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비용도 부담되고 황당하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엄격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엄격하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런 사용 연도나 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어기면 그 처벌되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겁이 나는데 신청하기도 전에 겁부터 막 나는데 어떤가요? 페널티가 아주 커요. 계약서 6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위반 시 융자 금액의 1.5배의 시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고 네. 또한 형사, 민사, 행정상 제재로 2배 이상의 벌금 그리고 형을 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니까 정말 네. 무섭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페널티가 가중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정부의 융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네. 네, 여기까지 겁을 잔뜩 먹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질문 들어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아침 초대석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신임 임원진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EDR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듣던 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론 얻어서 원금만 무조건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많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감시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답을 주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네네.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네. 불만 폭주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론을 얻어서 원금만 무조건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많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감시를 하나요? 네. 네. 그런 질문들을 사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현업으로 저희가 종사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의 한 네네. 7, 80년 전부터 있어갖고 카트리나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네네. 항상 이 로우는 그대로 적용이 돼 왔던 겁니다. 네, 재난 지역에 한해서요. 한해서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
거기 50개 주가 전체가 재난 지역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뿐이지 네. 이게 바뀌거나 노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PPP처럼 뭐가 계속 수정이 그렇죠. 되고 수정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맞습니다. 있던 예. 거니까. PPP 같은 경우에는 CARES Act로 인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겁니다. 네. 유사 일에 처음으로. 하지만 EIDL 같은 것은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마 로운을 하셨을 겁니다. 네. 뭐 커머셜 로운도 하셨겠고 많은 분들은 SBA 로운도 하셨겠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런 조약들은 네네. 사실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접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그동안 안 썼던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중에 이 많은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은 유튜브를 또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협회 이름으로 나온 목적은 저희가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더라 이런 방송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협회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전국 50개 주가 동시에 재난 지역으로 됐다 이런 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겠죠.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저희도 사실은 많은데 지금같이 저걸 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게 의문이에요. 네.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을까? 근데 기존의 SBA 로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똑같은 기간입니다. SBA 로운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네.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때도 또 이런 비슷한 조항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조항들이 나왔지만 얼마나 많이 그걸 갖다가 인포스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를 추론해 갖고 볼 수 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그렇죠.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회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해저드 인슈런스는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돈을 안 갚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그 요구 사항이니까 네네. 80%까지 그러니까 론 금액의 80% 그러니까 뭐 10만 불이면 8만 불, 네. 15만 불이면 12만 불까지 이 그만큼 이 밸류를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걸 내가 더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4만 불의 론을 받았는데 사업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하니 렌트비 2년치가 벌써 4만 불 넘으면 2년만 가게 운영한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답에 대해서는 네, 우리 네, 회계사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손님들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융자를 받아서 그 돈에 관해서만 내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융자를 받으신 후에 비즈니스에 들어오는 그 금액에서 배당도 안 되고 네. 모노 인출도 안 되고 그리고 확장도 안 되고 네. 이거는 단지 4만 불 받았을 때 그 4만 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에 있는 다른 자본금 포함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잘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론이 다 갔거나 완료될 때까지는 이 의무 조항들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에 충실하게 써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제가 이제 쭉 처음에는 이런 론도 있다니 너무 좋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겁도 살짝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주는 건데 왜 이런 제약이 이렇게 많은 걸까? 그랬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미 그전부터 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뭐 더 부가 설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회장님이 워낙 한꺼번에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분량 날아갔어요. 그냥 제가 길게 맡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여기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 네. 카지노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카지노 광고 나온다고 지금 그런 모양인데 네. 돈 받아서 카지노 뭐 돈 안 받아도 카지노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가 설명 조금만 하면요. 네네. 이게 이제 말씀대로 원래 있던 논이다 보니까 네. 재난 선포 지역에 한해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 50개 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로케이션을 옮겨가면 그 네. 경우에 SBA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구해야 되는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규정도 사실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재난 지역이 옛날에는 국한돼 있었는데 이게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것들도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반드시 신고를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유두리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허가가 난다고 봐야죠. 근데 절차가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옮겨가시는 거 이럴 때 좀 바이올레이션을 일부러 하시지 마시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융자 계약서에 그 사인을 했으니까 이게 좀 변경되는 거는 어려운 거죠.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렇죠. 아까 회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아이들 융자가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융자 프로그램이에요. 네. PPP는 한시적으로 이번에 처음 나온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경이 많이 됐어요. 네네. 하지만 아이들 융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융자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변경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아이들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원래는 PPT를 띄우게 돼 있는데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융자 조건 1년 거치 29년 상환이고요. 이자율 3.75%.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비즈니스 워킹 캐피탈로만 사용 가능하세요. 사용 불가 항목, SBA 사전 승인 없이 자산 분배, 배당, 보너스 또는 사주, 종업원이나 관련 회사로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보로는 25,000불 이상인 경우 UCC 린 파일링을 하고 있고요. 보험 유지 요구는 융자 기간 동안 융자 금액의 80%에 준하는 해저드 인슈런스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재무 상태 보고 의무는 매년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시고 SBA가 요청 시에 어카운턴스 리뷰 리포트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지출 증빙 및 재무 기록 유지 의무에는 영수증, 캔슬 책, 인보이스 등을 3년간 보관하셔야 되고요. 재무 기록 융자 만료 후에 3년까지 5년치를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로 융자 신청하셨을 경우에 신청 금액의 1.5배의 민사적 배상을 하셔야 되고 조작된 재무 정보를 보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겁먹을 게 없는 게 사실은 왜 PPP도 부당하게 그걸 좀 악용해서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다시 처벌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가려낼 거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사업체에 한해서 이걸 신청해야 하고 그다음에 의무 조항을 잘 지켜내면 별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회계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 이 융자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저는 각 사업장마다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융자인지 과연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라. 또 다른 분은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가 너무 겁먹는 얘기만 쭉 해서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 융자는 좋은 겁니다. 일단은 돈이 없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싼 그러니까 이자율로. 일단은 이자율도 낮고 조건도 낮고 쉽게 내 통장에 잔고가 뭐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잔고가 이제 충분히 생겨갖고 좀 걱정을 좀 덜었다. 이게 마음의 편안함. 이거 자체가 벌써
많은 도움이 되고 네. 그 목적상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갖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런 제약 사항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 맞춰서 지킬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키고 정말 못 지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이 네. 어떤 입장에서 네. 내가 당장 뭐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낸다. 근데 이건 위드로 안 된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바이올레이션이냐 아니냐는 그 선택의 고민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가 알고 하는 행위와 모르고 하는 행위는 달라서 네네. 정확한 내용은 일단 아시라고 해서 지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많은 현업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걸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걸 놓고 고민을 하시는 그렇죠. 때는 어려운 분들은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네.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희 얘기한 얘기에서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자, 내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영원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당분간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제약 조건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네네. 융자를 굳이 받아야 되겠냐는 생각 그건 회의적이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나 지금 잘 모르겠다. 요게 지금 내 비즈니스가 지금 당장은 뭐 자금들을 많이 풀어서 했는데 이 6개월 뒤에도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내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시는 분들은 일단 15만 불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자 뭐 1년에 5,000불, 5,60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부담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러면 또 나름대로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 되니까 좀 미래를 내가 조금 그렇죠. 준비해 두자. 그래서 그런 입장들 자기 입장을 좀 판단하셔서 네. 이런 제약이 있는 거고 돈을 주면 무조건 이거 그냥 막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제약 조건이 있는 거니까 내 입장에 맞춰서 현명하게 하시라고 오늘 슬기로운 아이들 사용법은 이용으로 해서 제목도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적어서 오셨어요. 네.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오늘 텍사스 공인회계사 협회 신임 임원진, 서윤교 회장님, 이성호 부회장님, 장명선 총무님, 또 최만섭 우리 감사님 네 분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